반갑습니다. 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브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각각의 그 부메뉴, 서브 메뉴들이 일괄적으로 서브 레이아웃에 적용되게끔 하는 과정까지 하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조금 빠졌던 부분에서 이 유튜브 방송, 뮤즈스코, 시놀로지 이 부분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각각의 서브 페이지가 일단 열리는 형태로 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젯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들은 다 위젯 페이지로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이 프로필 유튜브 뮤즈스코 그 부분들은 마이 프로필 위젯 페이지로 만들었고, 유튜브 위젯 페이지, 뮤즈스코 위젯 페이지, 그 다음에 시놀로지도 위젯 페이지 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게시판은 일괄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설치된 모듈에서 게시판 부분 선택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변경을 할 수가 있었죠. 레이아웃 설정 부분을. 그죠? 나머지 이제 게시판이 아닌 레이아웃들에 해당하는 거는 사이트 메뉴 편집 들어가 가지고 각각의 선택을 해준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 이 부분하고 홈은 놔두고요. 홈은 놔두고 유튜브 방송, 뮤즈스코, 그 다음에 실로드 나스 이 페이지, 그 다음에 따라하기 페이지, 찬양방, 그 다음에 마이 트러블, 트래블,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갤러리, 요것들은 다 위젯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선택해 줄 수밖에 없는 형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서브 메뉴로 열리게끔 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디자인, 레이아웃, 서브 레이아웃 설정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뮤즈스코어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뮤즈스코어도 디자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서브 레이아웃으로 선택을 해주고 저장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시놀로지 나스, 시놀로지 나스도 디자인, 레이아웃, 사이트 디자인 사용, 서브 레이아웃 저장. 그 다음에 IT 따라하기 디자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서브 레이아웃, 그죠? 선택 저장.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은 익숙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형태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서 빨리 이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가는 부분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요 메뉴들만 자유자재로만 잘 이렇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하기만 하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는 저번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3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로보드 XE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여기 유튜브 방송 걸죠. 서브 페이지로 열리고 뮤즈스코, 그 다음에 시놀로지, 따라하기, 찬양방 다 이렇게 서브 페이지로 열리고 여기만 눌렀을 때 메인 페이지로 열리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제 기본 사이트 만들어 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일단 여기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관리자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작동을 시켜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쭉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페이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제는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형태들인지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슬라이드 부분이죠. 슬라이드 부분 밑에다가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위젯 페이지나 문서 페이지나 또는 게시판의 내용들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메뉴 부분이 아닌 여기 이제 각각 페이지들을 수정하는, 그죠? 메인 페이지 또는 서브 페이지 각각의 페이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쪽 부분에 페이지 수정 부분에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정. 근데 페이지 수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가고요. 페이지 수정 부분에서 항상 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모바일 한 번 더 누르면 여기가 PC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요. 현재 상태는 모바일 상태, PC 상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게끔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모바일에서 보여질 페이지입니다. 그죠? 모바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다음 PC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지금 PC 화면에서 보여지는 형태가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가 이게 하나가 더 표시가 됩니다. 요거 혼동하시지 않아야 되고요. 일단은 PC 기본 메인 화면을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어떤 하나의 네모 틀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모 틀 박스가요. 이 네모 틀 박스 보면 여기에 휴지통이 있고요. 삭제, 그 다음에 복사 기능, 그 다음에 위젯 스타일 부분, 그 다음에 위젯 크기, 그 다음에 위젯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웰컴 투 익스프레스 엔진 해가지고 뭐 엑시스 뭐 시작하기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고자 한다. 그런다 한다면 여기 부분에서 설정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젯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고 글자 크기 이런 것들 다 변경할 수 있고 링크도 걸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 링크 걸기, 그죠? 뭐 이모티콘,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추가하기, 뭐 이런 어떤 형태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죠? 예. 아무튼 근데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여기 있는 위젯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위젯에는 컨텐트 위젯, 그 다음에 기본 카운트 위젯, 언어 선택,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출력, 모바일 컨텐츠 위젯 이렇게 아주 기본으로 이 컨텐츠 위젯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여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페이지, 이 위젯 페이지를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냥 삭제를 시키고 휴지통 누르고 확인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키 만든 게 아니고 설치할 때 키 메인 화면에 그런 어떤 이 위젯 페이지 제로봇 X에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사라진 형태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 이 밑에다가 어떤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수정 버튼 누르시고요. 페이지 수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 내용 직접 추가 부분도 있고 상자 위젯 추가 부분도 있고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이 조금은 이제 다른 어떤 형태의 개념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내용 직접 추가 부분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쳐놓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이 있다면 그림 파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첨부해서 그림 파일을 하나를 집어 넣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열기 이렇게 해주고 그럼 하나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죠? 이 부분들의 정렬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정렬 부분들도 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쭉 예,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밑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밑에 페이지가 구성이 되지고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추가해서 말 그대로 디자인 레이아웃 구성들 그죠 이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 구성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은 직접 추가 부분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에 이제 위젯 크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하는 형태들이 가능한 형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타일도 있고 뭐 있는데 일단 위젯 크기가 지금 100% 돼 있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도 뭐 3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이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정이 돼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걸로 이렇게 늘려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런 위젯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밑에다가 추가하는 형태가 되지요.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가 되지는 형태로 우리가 메인 디자인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정에서 다시 한번 보면 내용 직접 추가 방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자, 직접 추가 방식으로 했었을 때는 여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 형태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자 위젯이라는 어떤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자 위젯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 필요한 그림, 필요한 위치에다가 필요한 게시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글자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내용 직접 추가 방식보다는 상자 위젯 추가 방식을 많이 선호해 가지고 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직접 추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 본 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다시 이제 저장. 항상 저장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로보드 XE가 가끔 한 번씩 오작동을 할 때가 있으니까. 페이지 수정으로 들어가서 상자 위젯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 위젯을 3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추가해서 3개의 방식을 조금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그 크기 이 위치를 내가 이쪽에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의 슬라이드 밑에는 좌측, 중앙, 우측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 놓은 것들, 상자 위젯 추가해 놓은 것들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크기하고 그 다음에 위젯 스타일하고 이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크기 조정하는 메뉴를 한번 보면 여기 뭐 지금 현재 위젯 정렬 왼쪽 오른쪽 있고요. 위젯 크기 100% 20픽셀 그 다음에 외부 여백이 픽셀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형태들이죠.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그 다음에 내부 여백도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그 다음에 위젯 테두리가 다음과 같이 실선으로 해가지고 지정되게끔 되어 있고 위젯 배경 이미지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가 100%의 20픽셀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로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을 20픽셀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조정을 하나씩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였었을 때 지금 현재 위젯의 지금 현재 픽셀이 몇 픽셀이냐 970인가 972픽셀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970픽셀 정도 이게 기본적인 고정 그런 어떤 형태의 전체 그런 어떤 사이즈 틀이거든요. 그래서 970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그 크기가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 보면 각각 픽셀로 지정되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픽셀로 되어 있는데 외부 여백, 내부 여백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외부 여백은 두고 위젯 테두리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에다가 1픽셀 주고요. 1픽셀씩 주고요. 1픽셀씩 그러면 좌측하고 우측이 1픽셀씩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970이 전체 그런 어떤 폭이라 한다면 폭에서 2픽셀이 좌우로 또는 이게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삐져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실선으로 해가지고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 저장하겠습니다. 마무리 저장을 해야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런 어떤 폭에서 여기가 지금 벗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정렬이 맞았는데 여기는 이만큼 벗어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픽셀로 조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70픽셀이 맞네요. 그러면 이 픽셀이 위젯 테두리 부분에서 이 픽셀이 여기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968픽셀로 조정을 해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기만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페이지 수정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68, 970 그래도 좀 벗어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960
970 픽셀이다. 그 부분이 크기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맞추려면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줄여 볼게요. 970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러면은 964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픽셀의 크기가 얼마나 된가 보게요. 네, 여기까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950 정도 되나요? 사이즈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96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960 그리고 1111이니까 958 이렇게 돼야 되겠구만. 958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0 픽셀이나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쪽하고 이렇게 딱 일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의 사이즈를 일단 추정을 해보면 이 레이아웃의 폭의 전체가 960 픽셀이네요. 960 픽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1픽셀, 2픽셀이 좌측 우측이 빠졌기 때문에 958로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니까 딱 그 전체 레이아웃 크기에 맞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960 픽셀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의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 상자 위에 가지고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3등분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등분을 하려면 또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먼저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요. 그죠? 자, 이것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맞아지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렬을 맞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현재 960 픽셀이기 때문에 960 픽셀을 셋으로 나누면 320 픽셀씩 됩니다. 그러면 320 픽셀씩이고 320 픽셀씩이니까 이거를 한 310 정도로 잡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현재 310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이 픽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똑같이 그대로 20 픽셀로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310 픽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310에 20 픽셀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10에 그리고 똑같이 20픽셀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위젯 테두리 준 요놈만 잘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표시가 되겠죠. 이걸죠. 자, 그리고 페이지 수정 들어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위젯 테두리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1픽셀씩을 위젯 테두리를 줄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원래 이런 어떤 형태들이 이지윅 에디터라는 그런 어떤 홈페이지 제작 툴 그런 어떤 형태의 기능들이 있었던 것들인데요. 그런 어떤 에디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을 아예 제로보드 X에 탑재를 다 해버리는 상태들이죠. 상당히 편한 거죠, 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젯 테두리를 주도록 할게요. 1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확인하면 어떤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페이지 수정 눌러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정렬 부분이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정렬 부분도 지금 이제 왼쪽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왼쪽. 그 다음에 여기 정렬 부분을 일단 오른쪽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렬 기능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하고 확인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 그런 어떤 픽셀의 사이즈에 맞게끔 딱 맞아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여기만 여백을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310에서 여기 310 이쪽에 오른쪽 여백이나 왼쪽 여백 그죠? 이쪽에 왼쪽 여백 이쪽에 오른쪽 여백 이 여백들을 조정을 해줌으로써 여기를 맞출 수가 있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정 또 다시 눌러가지고 여기 여백을 여기 여백을 띄워보도록 할까요? 여기 여백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백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외부 여백이 있고 내부 여백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여백의 라이트 부분의 픽셀을 10픽셀 정도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외부 여백, 내부 여백을 띄워버렸네요.
외부 여백을 10픽셀을 띄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게 되면 벌어지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간격에 그런 어떤 띄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봤었을 때 10픽셀은 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5픽셀. 자, 그러죠. 5픽셀만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사이즈 맞췄고요. 여기도 그러면 사이즈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310이고 계산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 사이즈 전체 크기가 310이고 5픽셀을 띄었고 310이고 310이고 그러니까 5씩을 더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아야 쓰겠네요. 315로 주고요. 픽셀을. 그리고 여기도 315로 줄 거고요. 그죠? 여기도 315로 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추 맞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천상 전체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이쪽에 폭이 너무 좁으니까 폭을 한번 이렇게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는 100픽셀 정도 주도록 할 거고, 좀 늘어나죠. 100픽셀도 적네요. 그럼 300픽셀을 주도록 할까요? 똑같이 315에 315 정사각형으로 하도록 할게요. 315에 315 정사각형보다도 직사각형이 낫겠네요. 280 정도로 주고 315에 250 정도 주면 되겠다. 250 250픽셀 이렇게 주고요. 그거 크네. 235픽셀이 있구나. 아까 235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235픽셀. 그 다음에 여기도 235픽셀. 여기도 235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너무 진하니까 테두리는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해석 계열로 해서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로 붙일 거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을 선택한 겁니다. 자, 색 선택하는 거는 여기 누르시면 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들이 나오니까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예 그 RGB 값으로 해가지고 붙여넣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저장. 그러면 여기가 이제 테두리 색깔이 변경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저장을 해줄 거고,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서 누르게 되면 위젯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메인 지금 현재 상단 페이지 위에가 풀다운 메뉴가 열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메뉴 나오고, 여기에 각각의 좌측 중앙 우측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성한 겁니다. 여기 보면 좌측 중앙 우측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일단 위쪽에 페이지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좀 더 줄였네요. 글자 사이즈를 좀 줄인 상태네요.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페이지 수정 들어가서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이 사이즈는 235에 지금 현재 307 픽셀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똑같이 235에 307 픽셀, 여기도 지금 현재 235에 307 픽셀이고, 여기 전체 사이즈는 476에 150으로 되어 있네요.
235에 307 픽셀.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상자 위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 개가 있네요. 상자 위치.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만드는 과정들까지도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훨씬 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더 상자 위치 하나를 더 추가할 거고, 그리고 이게 307 235니까 여기다가 307 픽셀 307 235 307 235 맞나요? 235 307이네요. 그쵸? 그래서 235 307 이렇게 변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죠? 235 307 이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붙었고요. 그죠? 요 녀석도 이 가운데다 집어넣어야 되는 형태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이렇게 줄이면 자기가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주는 형태가 되죠. 요것이 조금 조정이 잘 이렇게 가끔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갖고 밑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좀 줄이게 되면 밑에 붙습니다. 이렇게요.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여기가 크기가 몇입니까? 476에 150이네요. 그러면 476에 150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476에 이렇게 맞추고요. 여기도 이러고 이렇게 맞추고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여기가 맞아져 있는 상태가 되지고, 여기도 하나가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도 일단 실선으로 하나씩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1픽셀씩 실선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아까 해놓은 회색 계열 색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먼저 해 놓을게요. 왜냐면 이게 가끔 잘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면 이런 형태로 해서 제 메인 페이지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의 외부 여백들을 좀 준 것 같으니까요. 외부 여백들을 주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외부 여백이 라이트 쪽에 5 있고 바텀 쪽에 5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 여백은 10, 10, 10씩을 다 줬네요. 내부 여백은. 그래서 똑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외부 여백은 라이트 쪽에 5픽셀, 바텀 쪽에 5픽셀을 줬습니다. 그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에 외부 여백, 바텀 쪽에 5 줬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쪽에 5 줬고, 바텀 쪽에 5 주고요. 이렇게 줄 거고, 내부 여백은 10씩을 줬는데 내부 여백 부분도 똑같이 일단 줘 놓도록 할게요. 내부 여백이란 건 아까 상자 위젯 안쪽 여백입니다. 안쪽 여백. 그게 10씩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10씩을 줘서 동일한 형태로 만드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여기에 지금 현재 안쪽에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좌측 우측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떨쳐 놓은 이유는 페이지 구성상에서 보게 되면 딱 붙어 가지고 저장을 않고 이게 아예 이제 딱 붙어서 이 글자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테두리하고 붙어 있어 버리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여백을 내부의 여백을 10씩을 줘가지고 이렇게 딱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여백을 준 겁니다. 페이지 수정 다시 해서 놔두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부 여백을 제가 10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여백은 왼쪽의 상자 위젯은 오른쪽에 5픽셀을 띄워주게끔 했고, 아래쪽도 5픽셀을 띄워주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5픽셀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쪽에 여백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쪽에는 외부 여백은 주진 않았고 아래 여백만 5픽셀을 줬고 나머지 내부 여백은 10씩 똑같이 줬네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여기만 5픽셀을 줬고, 그 다음에 내부 여백을 10픽셀씩 줬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가 되지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쪽의 내용을 봐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어떻게 줬냐? 상자 위젯을 여기 보니까 외부 여백 없이 외부 여백은 밑에 바텀 아래쪽만 5 줬고 나머지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여백 외부 여백을 5를 줬고요. 5픽셀 내부 여백은 똑같이 10씩을 줬습니다. 이렇게 10씩. 그리고 저장. 이 아래쪽 여백, 이 상자 위젯의 아래쪽 여백으로 5를 띄워놓은 거는 이거를 의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확인해서 보게 되면 여기 다음에 여기 5픽셀을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띄워져서 보기가 편하게 이렇게 각각의 구분선을 잘 맞춰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일단 기본적인 구성 부분에서 슬라이드가 나오고 슬라이드 메뉴 밑에 좌측 그 다음에 중앙 두 개를 분리하고 우측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 메인 페이지의 슬라이드 부분에 좌측 그 다음에 중앙 두 개 분리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해놓은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메인 페이지 구성 중에서 중앙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인 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쪽 부분 하단 부분에 네모 박스 추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쭉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또 8번째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